안녕하세요. 철학하고 계신지요? 밑줄과 수다의 주희, 다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한 안부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철학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을 책 세네카 삶의 지혜를 위한 편지에서 저자 세네카는 철학이 없으면 그 누구도 불안이나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기에 세네카는 건강에 유의하라는 뜻에서 철학을 하고 계신지요? 라고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세네카 삶을 위한 편지인데요. 이 책은 세네카가 루킬리우스라는 벗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인데요. 오늘은 자기배려 세미나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보겸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겸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어디서 뭘 공부하고 계시는지. 청룡에서 1년 동안 공부 중이고요. 자기배려 세미나에서 오늘 같이 읽는 세네카 삶의 지혜를 위한 편지를 미리 만났어요. 근데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읽는 시간이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책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오, 앞에 그림들도 흥미진진해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분이 세네카이십니다. 오. 이게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라고 하네요. 우린 다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봐요. 이게 세네카 초상. 뭔가 되게 강렬하신 분이시다. 맞아. 그쵸? 뭔가 편지에서는 조곤조곤해서 부드러운 인상이실 줄 알았는데 뭔가 눈매가 되게 극하기도 하면서 되게 강렬한 그런 목차를 살펴볼까요? 네. 그 목차에는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눌 부분은 여기 제2권에 있는 가난한 이와 부자 그리고 제5권 마음을 북돋음에 대하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영이는 네. 어디 부분에 네. 밑줄을 그었나요? 저는 57쪽에 밑에 부분이 밑줄을 그었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는 믿지는 말 것이며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세히 분석해 보게나 무엇보다도 먼저 자네가 수양한 것이 철학과 인생 가운데 어느 쪽이었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철학은 대중에 아부하는 기교는 아니지. 보이기 위해 고안된 기교도 아니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 안에 존재한다네.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즐기면서 하루를 보낸다든가 한가한 시간의 무료함을 없애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네. 그것은 영혼을 형성하고 조성하여 삶을 안배하고 행동의 지침을 나타내며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가르침으로써 피 앞에 자리를 잡고 위험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아가는 침로를 정하는 일이라네. 철학이 없으면 그 누구도 불안이나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그동안 철학을 뭐라고 생각했지?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철학이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찬영쌤 글에 철학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깜짝 놀랐었어요. 모비딕. 네, 모비딕에서 찬영쌤이 철학으로 뭔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철학을 대하고 있었나?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놀랬고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뭐라 해야지? 나침반으로서 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좀 철학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보겸이는 어때? 철학하면? 네, 자기 배려 세미나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철학이라는 게 뭔가 자기 삶, 일상의 전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뭔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나는 놓여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방향을 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서 되게 감정적이 된다던가 되게 조급해져서 뭔가 좀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막 조망해서 보기도 너무 어렵고 맞아. 이게 내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좀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막막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좀 그 상황에만 내가 얽매여 있지 않고 좀 다른 길을 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는 들렸었어 그때. 그래서 그런 게 철학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아직은 나에게 철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직 그 말이 소화가 된 것 같진 않고 계속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그냥 철학이라고 했을 때 나도 아직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근데 뭔가 어떤 내 삶을 뭔가 좀 돌아볼 수 있고 뭔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나는 그걸 근데 여기서도 이게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게 뭐 삶을 안배하고 행동의 지침을 나타내며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제 키 앞에 자리를 잡고 위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침로를 정하는 일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나도 철학이라고 하면 그냥 막 머리만 이렇게 막 굴리는 그런 이미지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진짜 이 행동이랑 떨어지지가 않는 거구나를 좀 이번에 좀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 다영이가 얘기한 밑줄 위에도 보면 읽어보면 그 훌륭한 결심을 하는 것보다 결심한 일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게 더 어려운 것이므로 용기를 내어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하여 마침내는 선한 정신이 선한 의욕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네. 이렇게 이제 세네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항상 선생님 되게 좋은 말들 되게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또 책에서도 진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항상 나는 이제 그걸 보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그렇게 결심한 걸 진짜 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행할 건지 그거를 되게 끝까지 그거를 내가 지켜나가는 거 그렇게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세네카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결심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해라. 배움에 정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좀 맞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철학이 정말 나를 위한 거구나. 네. 철학이 존재하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맞아.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막 철학하면은 막 니체, 푸코 이런 사람들을 떠오르면서 그런 사람들의 책만 이렇게 떠올렸던 것 같아. 그냥 그 철학서들, 그 사람들의 생각 정도는 돼야지 철학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내 삶에서 어떤 행동 지침? 이라든가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뜨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또 다음 밑줄을 읽어볼까요? 네. 보겸이는 어디 부분이 좋았어? 저는 그때 이제 자기 배려 세미나에서 낭송대회 때 낭송을 하려고 꼽은 제목이기도 한데 맞아. 우리 같은데 낭송을 네. 했잖아. 다시가 통해서 어. 같은 대목을 했었던 루킬리우스여 나는 자네에게 부탁하고 또 격려도 하네. 부디 철학을 가슴속 깊이 내려놓고 자네의 수양을 시험해보게. 말이나 그래서만이 아니라 영혼이 굳건해졌는지 욕망은 줄어들었는지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보게. 연설을 훈련해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젊은이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귀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논제로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르다네.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행위이지 말이 아니며 추구하는 것은 제각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 말과 행동에도 어긋나지 않고 자기 모순도 없는 삶을 사는 것. 모든 행동에 일관된 양식이 있는 것이라네. 지혜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과 행위의 협조,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변함없는 것이네. 이 부분이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굳건해졌는지 욕망은 줄어들었는지를 그걸 그냥 말로 나는 뭐 오늘은 이만큼 뭐 내 욕심이 줄어들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행동으로 증명해 보게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행동으로 내 욕망이 줄어들었는지를 증명을 해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맞아. 되고 근데 철학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맞아. 행위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게 제각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멋있는 것 같아. 다른 기준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순도 없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모든 행동에 일관된 양식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게 철학인가? 근데 그 뒤에 부분도 맞아요.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불일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불일치는 약점이며 영혼이 불안정하고 아직 자신의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증거일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자기한테는 여유롭게 돈을 쓰면서 친척한테는 인색스럽지 않은지 이런 불일치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 이야기를 하면서 뒤쪽에 이런 게 너가 그 자기의 지침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그러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다.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도 좀 보였어가지고 좀 이런 지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를 뭔가 얽매인다. 나는 뭔가 해야만 하는 게 없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지침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 항상 그냥 외부에 그런 건 주어져 있고 나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러면 그런 불일치나 모순이 어디서 비롯하냐면 그것은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결정한다 해도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버린다네. 너무 찔렸어. 너무 찔려. 진짜. 뜨끔. 정말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을 나아가서 뭔가
들어서서 그 길 위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초입구에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계속 엄청 재고 따지지 뭔가 한 번도 그 길을 나서볼 용기를 선뜻 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내가 뭘 바라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은 거야. 맞아. 일치하는 삶. 근데 진짜 일치하려면 진짜 세네카 말대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속 내가 진짜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말이랑 행동도 지금 어긋나 있구나 이거를 계속 알아차리고 진짜 계속 분발하면서 내 그 양식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없을 때 진짜 보겸이 말대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나 그런 거에 진짜 쉽게 휩쓸려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또 다른 밑줄을 또 읽어볼까요? 다영이는 또 어디가 좋았어? 저는 63쪽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자네의 의지가 굳건한지 너무나 시험해보고 싶기에 위인의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를 자네에게 가르쳐주겠네. 며칠 동안만 아주 적은 양의 조촐한 식사를 하고 넉마가 다 된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채 참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게. 이것이 두려워하던 일인가? 이 챕터가 자체가 가난한 자와 부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절약해라, 검소하게 살아라, 세네카가 루킬리우스에게 그런 말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들은 없고 너의 욕망을 보고 철학을 하면서 살고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봐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되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옆에 페이지의 가운데 부분 봐도 나는 자네에게 부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네. 부를 가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부 따위는 없어도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일. 그리고 부가 있어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로 그 가난한 이와 부자를 나누는 게 그 물질적인 걸 얼마나 많이 가졌냐 아니냐로 지금 세네카가 따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 부분 진짜 멋있었어. 맞아. 부 따위는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일. 맞아. 그러니까 나도 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왜 마음 한켠에 자꾸 이 두려움이 있을까라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뭔가 이 부가 사라졌을 때 내가 지금처럼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진짜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세네카도 진짜 너가 그게 없을 때 정말 두려운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도 그 보겸이랑 나랑 같이 이제 청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에 그때 이제 담임이신 이제 근영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진짜 내가 그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를 여기 1년 동안 있는 동안 그걸 계속 실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그 세네카가 한 말처럼 뭔가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가 또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돈이 막 이만큼 있어야 돼 이렇게 뭔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좀 볼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이 부가 없어도 좀 덜 내가 두려울 수 있겠다. 돈이 나도 옛날에 그 곰쌤께서 청년들한테 강의해 주셨을 때 청년들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직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좀 기회 삼아도 좋겠다. 그냥 우리가 돈이 없는 그 처지를 정말 없으니까 이 상황을 좀 나의 그런 훈련장으로 잘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깜짝 퀴즈입니다. 깜짝. 저희가 이제 이번 영상부터 그 중간에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내는 퀴즈에 그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우와. 네, 와. 그럼 퀴즈 나갑니다. 다들 귀를 쫑긋해주세요. 네. 세네카는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것을 말했는데요. 이것은 영혼을 형성하고 조성하여 삶을 안배하고 행동의 지침을 나타내며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네카가 건강하세요 대신 이것 하시고 계신가요? 라고도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둥. 무겸이는 알 것 같나요? 그럼요. 답은 말해주면 안 됩니다. 이 순간 네. 저한테 퀴즈를 내는 줄 알고 당황했잖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나 보겸이는 또 어느 부분이 좋았어? 저는 이번엔 뒤로 가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145쪽에 우리에게 우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지. 순조로운 환경도 역경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을 서로 나누어 가졌으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드는 사람은 할 수 없다네. 자네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면 또 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네. 그런 사회적 연대는 마음을 기울이고 성의를 담아 지킬 때 우리 인간들을 묶어주고 인류에게 공통된 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게 하지. 이는 또 우정이라는 내가 아까 말한 사회적 연대를 기르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네. 실제로 어떤 한 사람과 많은 일들을 공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 한다네. 맞아, 이 부분 너무 좋았어. 정말 세네카가 우정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편지 형식인데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편지인데 정말 그 절절한 그 상대를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들이 항상 편지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지? 뭔가 계속 기준이 그냥 나한테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까 여기서도 세네카가 그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되게 이렇게 시선이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다른 타인들로 이렇게 딱 전환되는 게 나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진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다른 책에서 연결된 만큼이 내 존재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우리가 나라고 뭔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몸을 가진 나에서 맞아.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 관계의 배치 속에서 내가 상대가 어떤 걸 나누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존재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계속 연결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감각을 갖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는 게 쉬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뭔가 친구가 이렇게 친구와 연결되어서 뭔가 계속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게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졌을 때 또 내가 변하게 되는 지점들이 보이고 그런 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걸 내가 정말 실감하게 되니까 이게 참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 주거를 하잖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그럴 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의 그런 뭔가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이나 이런 걸 진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나도 그 감각이 되게 여기에서 지내면서 그게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진짜 모든 걸 뭔가 나의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그래도 내가 뭔가 컨디션 좋을 때 아니면 항상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어떤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힘들 때나 아니 뭔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상대방이 그랬을 때도 내가 외면하거나 뭔가 막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우정이구나. 근데 정말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 맞아. 나도 내가 싫거나 내가 지금 뭔가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게 노출되어 있고 한순간도 혼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놓게 되는데 이건 감출 수도 없는 거고 놓아버리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게 드러났을 때 또 시원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치. 그리고 거기서 정말 나 혼자서는 계속 고여서 그 패턴을 했을 텐데 그렇게 드러남으로써 또 개입이 들어오고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또 나를 그런 되게 고통의 반복 속에서 또 끌어내게 해주는 그런 힘이 돼주고 그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 나 이 말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인생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다영이의 인생 뭔가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미 그 인생이라는 걸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 다영이의 문제가 진짜 다영이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가 좀 확 느껴지는 것 같아.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이 있는데 그 45쪽에 이제 세네카가 루킬리우스한테 그러나 자네만 괜찮다면 나의 조언을 들어주게 그것으로써 자네의 수비를 굳건히 하길 바라네. 루킬리우스여 세상에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깨부수는 것보다 많아서 우리는 사실보다 지레 짐작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더 많다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괴로워할 때도 미리 괴로워할 때도 있으며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네. 즉 우리는 고통을 과장하거나 앞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한다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세네카가 딱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 괴로워하는 게 너가 정말 그 사실보다 지레짐작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미리 괴로워하고 또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또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다. 정말 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 딱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정말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막 철학은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철학의 그 반대편에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게 괴로워서 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좀 지금의 상태에서 좀 안주하게 만드는 어떤 게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회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맞아. 그래서 그래서 옆에 보면 좀 가운데 부분에 오늘 뭔가 현실로 나타날 것 같은 재앙이 있다고 하세.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현실이 아니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닥쳐왔던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상과는 달리 일어나지 않았던가. 만일 이제부터 닥쳐온다 해도 미리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고통은 그것이 닥쳐온 뒤에 느껴도 늦지 않네. 그때까지는 좀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시간이래. 맞아. 이거 좀 의외였어. 맞아. 시간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게 좀 여유겠죠? 내가 좀 여유 있게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좀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맞아. 여유? 그러니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더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내가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란 그러니까. 감정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또 좀. 진짜 그럴 때 진짜 딱 세네카처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에 탁 휩싸였을 때 이제부터 닥쳐온다 해도 미리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라던가 아니면 진짜 그 일이 나에게 닥쳤냐 뭔가 이렇게 계속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닥쳐온 뒤에 느껴도 늦지 않아. 맞아.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오늘 이제 복염이는 같이 하면서 어땠어? 되게 이런 차분한 분위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자기 배려도 맞아요. 마지막 시작을 시즌을 하니까. 시작하니까 또 거기서 배운 책을 또 여기서 다시 만나도 재밌을 것 나누면 같아요. 너무 좋을 것 네. 같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밑줄거 수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